예, 모두여는 10년 차 AI 연구 커뮤니티고요. 얼마 전에 10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DR4R은 현재 그 7기 시즌 7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그 박철 랩장님이 VLA 모델의 진화와 로봇 지능 미래를 발표할 예정했습니다. 양이 좀 많으세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고 한 페이지당 1분간 빠르게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1시간 끝나고 나서 Q&A를 받는 걸로 할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입니다. 저 오늘 그 VLA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진화와 로봇 지능 미래 이걸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연 소개는 아까 이제 소개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DR4R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프닝 그다음에 LNM 철자 틀렸네. VLA 개념적 진화하고 그다음에 VLA용 데이터셋, 그다음 대표 VLA 모델 한 10개 정도를 쭉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VLA의 숙제 응용. 저희는 이제 2017년도 9월부터 해서 한번 진행했었고 코로나 때 잠깐 쉬었다가 이제 DR4R로 해서 2022년 8월에 다시 시작해서 지금 시즌 7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즌 5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 1은 2022년 8월부터 해서 시즌 5가 2024년 5월부터 해서 5, 6, 7 해갖고 저희가 로봇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게 됐고요. 시즌 5에서는 저희가 이제 UMI라고 해서 디피전 폴리시 관련돼 있는 것들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직 그 VLA가 오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진행했고 시즌 6은 르로봇이라는 것이 나와서 대중화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는 그 VLA도 지금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르로봇이 저가 모델이고 한 60만 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델을 하나로 이렇게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자체 로봇 플랫폼을 이제 구축할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ACT나 디퓨전 폴리시, 파이제로 모델 스터디를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ACT만 돌려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저희가 GPU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ACT만 돌려봤던 상태고요. 그다음 유니티로 좀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유니티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니티 환경에서 가상 환경에서 촬영하고 데이터셋 모으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동작시켜보는 이런 과정까지 진행했습니다. DR4R 시즌 7에서는 이제 다양한 VLA 모델을 지금 동작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사실 이건 또 이제 GPU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터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쭉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의 흐름 방식의 진화 흐름을 보면은 전통적인 롤 베이스로 하던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욜로라든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롤 베이스로 이제 어떤 사물을 이제 보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었던 것이 이제 2022년쯤까지가 이제 그때까지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로봇 제어는 아예 눈 감고 정확하게 아무것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기반 제어는 눈을 떴지만 그래도 룰 베이스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모방 학습 기반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해서 얘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어 이제 실질적으로 하되 어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트래젝토리하고 트래젝토리 단계 어떤 위에서부터 뇌가 있어서 지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하는 형태가 모방 학습 기반 학습 모델 ACT나 디퓨전 폴리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VLA 기반 엔드 투 엔드 제어는 아예 이제 LNM이 뇌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근육과 같은 모터가 이제 근육과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마치 이제 뇌에서 어떤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실제 이제 로봇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능을 갖게 되는 형태로 이제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등장 및 이제 인바디드 AI가 이제 실제 생성형 AI 등장, LLM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진화를 해서 LLM, VLM, 그다음 VLA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화를 하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이제 모터를 통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엠바디드 AI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중 처리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근래 이제 시스템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해서 이제 시스템 1이 로 레벨이고요. 시스템 2가 이제 하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로 레벨, 하이 레벨로 나눠서 이제 보통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데니얼 캐너먼이라는 분이 이중 처리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동작이 되도록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 1에서 많은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한 95%가 이제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반응을 보이고 액션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로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플랜을 짜고 뭐 타스크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상위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레벨 전문가 시스템을 해서 LLM과 디퓨전 디코더를 결합을 하는 거죠. 결국 VLA는 이런 VLM과 디퓨전 디코더를 결합을 해서 VLA가 된 거고요. 그루트 N1이나 피규어 AI 여기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커버하는 2025년부터는 휴머노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VLA 버전들이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기반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 0.5가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범용성을 좀 기반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 레벨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2는 느린 사고, 그다음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이렇게 해서 로 레벨에서 굉장히 그냥 마치 이제 조건 반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 위에서 이제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타스크를 만들고 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일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이거를 남의 걸 보고 한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이제 타스크 뭐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타스크가 위에 있고 플랜이 아래에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좀 약간 롱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업무라고 본다면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그 일들을 세부적으로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머리는 똑똑한데 손이 더뎌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손은 빠른데 머리가 안 좋아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이제 손도 이렇게 잘하는 이제 그런 삼박자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고. VLA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의 흐름대로 이제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수준 계획과 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계획이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을 실제 어떻게 동작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밑에 액션 트래젝토리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액션 단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트래젝토리 단위로, 그러니까 어떤 액션의 묶음 이런 형태로 이제 정형화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범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범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꼭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비슷한 업무들이 주어졌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범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가령 이제 주방이면은 어떤 주방의 어떤 것들은 거의 비슷한 배치가 있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 10군데 정도만 학습이 되면 아무 군데 가서도 그 주방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범용성
그럼 이런 범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고려 사항이 이제 여기서는 딱 요 네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고 있어요. 범용성, 그 다음에 경량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인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LNM은 굉장히 거대 모델로 계속 이제 그 파라미터가 커지지만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반대로 파라미터를 작게 하면서도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량화에 해당됩니다. 근데 정확성, 그러니까 어떤 동작의 정확성, 이제 가장 로 레벨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디퓨전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플로우 매칭을 이제 거의 이제 정형화돼 있는데 플로우 매칭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동작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시간성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네 개가 물리고 물려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면 어떤 게 조금 이제 안 되고 이제 적절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진행한다. 요걸 이제 요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앞으로 설명할 것들은 요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범용성이 어떻게 되는가 각 시스템이, 그다음 경량화는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정확성은 어떤가, 그다음 실시간성은 이제 어떤가 하는 네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제 VLA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LNM, VLM, VLA 개념적 진화가 되어져 있죠. 지금 사실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것은 다 VLM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고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다 암암리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VLM에서 VLA로 넘어가는 것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봇 LNM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로봇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쪽 계열로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LNM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로봇의 이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LNM을 잘하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비전 쪽 AI 쪽을 많이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LNM 쪽을 굉장히 열심히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M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실질적으로는 VLA나 이런 쪽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쭉 보게 되면 2019년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TO가 나온, 이게 빨간색이 이제 쳐져 있는 건 실제 이제 VLA 적용이 돼 있던, 이거는 거대 모델은 아니지만 이제 RX1이라는 곳에 이제 변형된 모델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쭉 이제 타임라인을 봐서 이제 팜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RT2,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RT2에 해당되고, 근데 라마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였냐면은 그 오픈 VLA에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젠마라는 것이 이제 파이 제로 이런 쪽에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LNM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VLM 그 다음에 VLA 이런 식으로 즉 빌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과 사실은 LNM이 나온 것은 2022년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안에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은 이제 챗GPT하고 똑같죠. 챗GPT가 2022년도에 나와서 3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듯이 똑같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NM은 텍스트예요. 이걸 이제 뇌라고 볼 수가 있지, 이제 두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듣고 말하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VLM은 이제 보고 듣고 그다음 그걸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척수가 달려서 뇌의 척수가 달려서 이제 근육을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내 자세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여기서 텍스트 대신에 액션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이것이 이제 VL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은 기본적인 속성은 어디 있느냐? 이제 LNM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LNM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아느냐가 결국은 이제 VLA도 그런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LNM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트랜스포머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쭉 해서 얘가 LNM은 사전 학습을 하고 SFT 이제 튜닝을 하죠. 파인 튜닝하고 그다음에 RLHF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라이먼트까지를 이제 쭉 진행을 한 것이 요 이제 LNM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비주얼 백본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비전 인코더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립이라든가 이런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토큰으로 이제 벡터 형태로 의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사실 거기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제 언어인지 비전인지 모르죠. 그냥 의미 공간이 어떤 것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VLM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A라고 해서 이제 그 LNM 대신 이제 텍스트 대신에 액션을 그냥 쭉 붙여놓은 것.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척수 없이 바로 그냥 이제 하나씩 이제 약간 진화 관계에서는 약간 이제 덜 진화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VLM에서도 텍스트 대신에 영상을 내가 출력하고자 한다면 디퓨전 계열을 쓰죠. 디퓨전 계열을 써서 이제 뭐 이제 디퓨전 폴리시라든가 아니 DDPM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플로우 매칭을 써서 영상으로 변화를 시켜주듯이 마찬가지로 영상 대신에 액션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노이즈를 통해서 결국 이제 여기서 디퓨전 트랜스포머 하나 더 붙어요. 이게 이제 마치 척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이제 여기서 이제 액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액션들은 이제 트래젝토리, 즉 이제 하나의 액션 단위가 아니고 어떤 일정 길이의 액션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퓨전 확산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이즈를 주게 되면 얘는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속도 이제 쭉 이제 나중에 트래젝토리로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나서 실제 이제 트래젝토리로 그러니까 이미지 대신에 트래젝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는 2차원인데 얘는 1차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경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NM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 파인 튜닝 안에는 SFT라고 해서 이제 그 지시 명령어를 이제 대답과 응답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RLHF로 해서 얘가 이제 어떤 얼라이먼트 선호도를 이제 해갖고 처리한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똑같이 VL에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세벌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LNM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 그 다음에 VLM 관련해서도 다시 그거 할 때도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해야 되고 다시 또 VLA 할 때도 다시 VLA 관점에서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하고 이걸 3번 반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전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데 사전 학습은 이제 거대 텍스트죠.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그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말을 잘하는 어떤 이제 머신이 나온 거죠. 근데 얘는 대화가 안 되죠. 말만 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SFT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SFT라는 것은 이제 질문과 응답을 이제 세트로 해서 쭉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얘는 이제 말 잘하는 놈이 질문과 답을 되게 잘하게 되는. 근데 이제 할 말 못할 말을 또 가려야 돼요. 무조건 뭐 질문했을 때 다 대답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게 이제 RLHF입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얘가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이제 가려낸다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LNM의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VLA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파인 튜닝하고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단계에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선호도 조사라는 것은 뭐야? 어떤 같은 이제 질문했을 때 여러 개의 답이 나오면 이 답이 더 좋아하고 이제 지정해주면 그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듯이 액션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이제 지시를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지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액션이 더 좋아 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튜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강학습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강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에 도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체인 오브 소시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줘라고 하면은 하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SFT 레벨로 체인 오브 톳이 넘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보시면 체인 오브 톳이 이제 VLA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질문할 때 조금 더 이렇게 SFT 레벨에서 파인 튜닝 레벨이죠. 파인 튜닝 레벨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은 뭐 체계적으로 이제 전체로 어떤 큰 이제 타스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뽑아준다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뭐 이거를 이제 체인 오브 톳을 적용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알려주듯이 마찬가지로 동작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당되는 동작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체인 오브 톳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하려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적절하게 아까 이제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VLA를 쓰고자 할 때에는 네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범용성 문제, 정확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잊어버렸죠. 어쨌든 네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 하면 어떤 거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이 잡혀야지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LNM에서 지도 학습 미세 조정에서 SFT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전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그 지도 SFT는 고품질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즉 질문 응답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은 양의 질문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질문 응답을 조금 더 이렇게 고품질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30개에서 50개의 고품질 예시만으로도 스타일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VLA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 학습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파인 튜닝 할 때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모방 학습에서 리더하고 팔로잉 할 때 그 데이터를 아주 그냥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되게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동작들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어떤 단계로 이렇게 학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것이 많아야 되느냐, 정확성을 요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LHF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세 단계 과정에서 보상 모델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먼저 모델이 나오면 쭉 이제 질문을 던져주면 각기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거를 이것이 더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호도를 만들어주고 다시 그걸 강화학습으로 이제 PPO나 이런 거로 다시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켜서 그런 선호도를 이제 유지하게끔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VLA도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이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튜닝을 더 해나가는 거죠. 세부 튜닝을 이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피지컬 인텔리전트를 이제 만든 사람이 요즘은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때다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딥시크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PPO나 이런 거 대신에 GRPO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단계를 넘겼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VLA에서도 이런 GRPO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요즘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 논문들은 뭐 GRPO라든가 COT,
그러니까 체인 오브 폿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조금 더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세부 튜닝을 좀 더 잘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VLM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멀티모달 LNM인 것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VLA 관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LNM을 우리가 멀티모달 LNM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주목하는 것은 이미지죠, 현재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디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처리가 거의 지금 많이 단계가 와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오디오는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는 보시면 얘가 이제 LNM이고요. 기존의 텍스트입니다. 그럼 멀티모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인코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터, 인풋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요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출력을 우리가 액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모달리티, 이제 제너레이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VLA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하고 텍스트, 그다음에 자세를 여기서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모달리티 인코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전 인코더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풋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할 때는 요거는 이제 정합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큰을 이제 벡터 형태로 의미 공간으로 집어넣을 때 약간 지금 여기서 나온 의미하고 얘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의미가 약간 정합이 안 돼 있으니까 중간에 MLP를, 중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중간에 이런 학습을 계속 시켜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얼음처럼 되어 있는 거는 프로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변화가 안 되고 얘네들을 계속 튜닝을 해서 정합성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액션이라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아웃풋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뭐를 쓰냐면 디퓨전 계열의 이제 확산 모델을 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력 쪽은 이미지하고 자세, 텍스트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입력을 들어가고, 출력은 이제 액션 트래젝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되는 것이 일반화된 이제 멀티모달 LNM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쪽을 처리할 때 이제 우리가 VLM에서는 클립 혹은 C그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정합을 하죠. 그럼 이쪽이 이제 텍스트의 토큰들이죠. 텍스트, 그리고 이쪽이 이미지인데 얘하고 얘를 같은 공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적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얘가 이제 뭐죠? 이제 저기 로스를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 하얀색 부분 로스를 크게 하는 대조적인 어떤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 AI에서 2001년도에 공개한 모델인데 오픈 소스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는데, 오픈 클립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 거고요. 얘네들은 로스가 뭐냐면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얘네들의 어떤 로스를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학습된 거를 붙이는 거죠. LNM에다 붙여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서 요 토큰들 벡터들이 이 이미지 벡터와 얘 이미지가 되도록,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학습을 시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만이 로스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의미 공간상에 하나는 텍스트라는 공간, 하나는 이미지라는 공간만 빼고는, 그 거리만 빼고는 나머지는 동일한 위치에 있게끔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는 소프트 맥스로 얘가 로스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그모이드로 로스를 구하는 것이 시그립이에요. 그렇지, 이제 이것이 이제 구글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더 간단한 학습 구조로 크립보다 효율적이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VLM을 하게 되면은 클립이나 시그립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코더에 해당되는 이미지 인코더는 뭐 VAT나 레스넷 혹은 이제 디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인코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 클립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공간과 텍스트 공간이 일치하도록 계속 이제 학습을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제로샷도 여기서 나오고 제로샷이라는 건 학습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알아맞추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VLA 컨셉에서 용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밑에 단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 모델을 쓰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생성형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 겐이 있고, 그다음에 VA가 있고, 그래서 VA는 실질적으로 우리 ACT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였던 거고요. 디퓨전 모델은 디퓨전 폴리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VLA 이전에 아까 이제 트레젝토리 기반의 이제 이제 트레젝토리 생성하는 곳에서 썼는데 요것이 이제 하부단으로 들어간 거야. 결국에 이제 VLA 하부단, 즉 이제 밑에 로레벨 단을 결국은 이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결합이 된 거죠. 이제 액션 단위로만 처리되던 것을 밑에 단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습 모델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를 쓰느냐? 플로우 매칭을 써요. 그래서 플로우 매칭의 장점은 딱 이제 일단은 단적으로 말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빠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 디노이징을 해서 계속 이터레이션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디퓨전 폴리시는 한 1000번 정도를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얘는 이제 100번 정도만 이렇게 수행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디노이징을 해서 이제 노이즈가 없는 트레젝토리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는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계속 할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플로우 매칭은 디터미니스틱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일정하게 같은 형태로 동작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디퓨전 이제 플로우 매칭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 봐서는 얘는 확률적인 거리를 보는 거죠. 즉 이제 노이즈의 어떤 확률적인 거리가 위치가 있고, 그다음 실제 이제 원래 그 목적하는 곳에 거리가 있는데 직선 거리를 구하는 거는 KL 다이버전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실제 직선 거리를 갈 수가 없어서 매 스텝마다 미분을 해서 그때 이제 방향과 속도를 구해요.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제일 좋은 놈을 선택해서 얘가 이제 그걸 적분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트레젝토리가 나와요. 그 트레젝토리를 통해서 얘가 이제 그걸 이제 플로우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해당되는 위치로, 즉 이제 노이즈가 없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이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그럼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제 하게 되면 이쪽 길을 각 스텝마다 미분해서 다음 거 미분해서 방향하고 속도 구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원래 그 오리지널 트레젝토리를 구해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플로우 매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VLA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LNM 레벨에서 알아야 될 것들, VLA에서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VLM, VLA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요소들을 한번 봤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모델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데이터셋들이 중요하죠. 결국 이제 어쨌든 LNM에서는 아까 사전 학습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한다든가 이럴 때 다 데이터셋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봇 쪽은 어떤 것인가, 어떤 데이터셋들이 필요한가 정도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LNM이 로봇에 그렇게 바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냐면 약간 이제 이런 데이터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될까라고 봤었는데 암암리에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LM은 텍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GPT, 라마, 제미나이, 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젬마, 그중에 우리가 이제 팜이나 젬마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쓰이니까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라마도 이제 쓰이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제 VLM은 이걸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붙여서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나오고 그랬을 때 팜이라든가 프리즈마틱, 세븐비, 그 다음에 파리gem마, 그 다음에 VLA를 통해서 얘가 이제 오픈 VLA, 그 다음에 파이제로, RT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LNM 레벨이죠. 그래서 팜2를 가지고 얘가 이제 파리 X, 파리 두 가지 모델을 썼어요. VLM 55B 빌리언, 그 다음에 12빌리언짜리 굉장히 모델이 컸죠. 여기 보시면 프리즈마틱 VLM은 7빌리언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파리gem마는 2B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몰 VLA는 뭐 이제 0.3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량화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러니까 LNM은 계속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VL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속 사이즈를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VLM 계열에서는 이제 파리gem마, 프리즈마틱 VLM, 파리gem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만든 VLA가 RT2, 그다음에 오픈 VLA, 그다음에 파이제로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VLA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LNM은 어떤 걸 썼는지 그러면 그 속성들이 사실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VLA가 가능했던 거는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 사실은 존재했기 때문에 VLA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셋을 여기 뭐 UC 버클리, 구글 딥마인드, CMU,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등에서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셋을 로봇용으로 모았어요. 물론 이제 LNM처럼 그런 프리트레이닝 할 때처럼 아주 방대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모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기반의 모델의 범용성 일반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 데이터셋이 많으냐에 따라서 범용성에 관계가 있어요. 데이터셋의 양이 많을수록 범용성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일반화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최근 대표 모델인 오픈 VLA, 옥토, 그 다음 파이제로 다 VLA 요 지금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봇의 수가 22개 기관에서 150종 이상의 로봇이 일단은 여기서 이 데이터셋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0M 이제 500M 프레임스 시퀀스가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한 사람이 만들고자 하면은 고작 몇 개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사실은 여러 개의 그 기관에서 다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수가 527개야. 뭐 이렇게 픽앤플레이스 뭐 해서 이 종류가 527개. 굉장히 그럼 로봇이 웬만큼 할 동작들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죠. 527개의 동작들을 이제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라벨 형태로 해서 이미지, 자연어, 그다음 액션들에 대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VLM에서 이제 그 액션 익스퍼트, 액션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통합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데이터셋, 노란색이 데이터. 굉장히 이제 이런 데이터셋, 저런 데이터셋이 이제 계속 모여졌다.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 이제 여러 다양한 이걸 이제 우리가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있어요. 로봇에다 이 옷을 입힌 거, 사전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전 학습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사전 학습된 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쭉 나온 겁니다. 자, 주요 특징들은 이제 다양한 로봇 환경 통합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뭐 이렇게 아까 이제 한 150종이니까 웬만한 로봇들, 뭐 협동 로봇이나 일반적인 로봇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범용성 목표. 그래서 얘는 범용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제 나름대로 비슷한 환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만 하면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다음 명령어 중심 데이터 구성을 했고 멀티모달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에 적용될 모델은 이제 오픈 VLA, 옥토, 그다음에 이제 파이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유명한 데이터들은 로봇들은 여기 이제 이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다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데이터 버전 2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UC 버클리에서 만든 연구팀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제 로봇 데이터 조작. 여기서는 이제 결국 평가하고 벤치마킹 할 때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 거. 아까는 사전 학습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얘가 이제 사전 학습을 다 하고 나서 뭐 파인 튜닝 하고 나서 얘가 성능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브릿지 데이터 V2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위도우 X25라는 것은 뭐냐면 알로아, 모바일 알로아에 써 있던 로봇 있죠? 저기 뭐죠? 로보티즈에서 만든 그 로봇, 그걸 이제 사실은 얘가 로봇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아까 이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는 한 150, 약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이 다 해서 범용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로봇들을 다 해서 처리한 건데, 얘는 그냥 딱 몇 개의 종류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일반화 성능 평가용 벤치마크를 할 때 이제 요걸 많이 사용한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제 데이터셋의 기본적인 것들을 쭉 봤고요. 그럼 이제 모델별로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갔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정도의 현재 지금 사실은 이제 2012년도, 22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5년도 6월이면 별로 한 갭이 별로 안 되죠. 한 3개월 정도 갭 사이에 지금 한 12개의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열한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이제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기능이 어떻게 계속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 RT1, RT2, 그 다음에 이제 오픈 VLA, 파이 제로, 그 다음에 오픈 VLA OPT, 그 다음에 파이 0.5. 이 정도가 일단 여러분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쭉 보시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세상에 나온 거는 오픈 VLA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비공개, 소스나 이런 게 비공개였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박무진이라는 분이, 김무진이라는 분이 이제 2024년도에 곧 6월 달이죠. 그러면 한 1년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세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RT1, RT2는 2023년도 여기서 최초로 이제 VLA라는 용어가 이제 어디서부터 사용되어졌냐면 2023년도 요때 이제 RT2부터 이제 VLA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이 되어진 거고요. 그다음 세상에 이제 이것이 나온 것은 2024년도 불과 1년 사이인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에 이제 쭉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헬릭스라든가 그룬트 N1이라든가 그다음 제미나이 로봇 이런 쪽은 다 휴머노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 VLA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VLA 대표 모델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쭉 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전 학습을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텍스트 영상 VLM이 됐어요. 그다음 다시 얘가 이제 RT1을 삼켰어요. 그렇게 해서 RT2가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LNM, VLM, 그다음에 이제 VLA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 VLM을 썼어요. 파리 X하고 파렘. 파리라고 해서 얘가 이제 하나가 12메가고 얘가 이제 12메가, 그다음에 얘가 파리 X가 55B, 메가가 아니 B죠, 빌리언이죠. 이제 모델이 얘는 지금 보시면 번역, 이제 텍스트하고 비디오까지 해서 번역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썼어요. 그 얘기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얘는 로봇용으로 사용돼서 12B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던 VLM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RT1은 보면은 이제 VLA가 아니에요. 그냥 트랜스포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상이나 텍스트를 정합하는 거야.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 조건이 아주 이제 강하게 걸릴 수도 있고 약하게 걸릴 수도 있어. 조건을 내가 어떤 조건을 줬는데 조건이 이제 보통 컨캣 그냥 합쳐버리면 조건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조건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조건을 어떻게 강하게 넣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언어라든가 비디오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컨디션을 줘야지 내가 그거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제대로 안 걸리면 내가 엉뚱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강하게 조건을 걸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아까 이제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냥 간단한 컨캣이라는 인터페이스, 굉장히 인터페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주는 것들이 그럼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얘가 결합성이 좋다 나쁘다를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필름도 굉장히 좋은 이제 결합성을 갖고 있고요. 그냥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다가 이제 RT2부터는 아예 LNM이 추가가 돼서 이제 아까처럼 VLM 그 다음에 VLA 개념 여기서부터 이제 RT2부터는 이제 VLA라는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T1을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조건 이제 언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에 조건을 주는 거야. 비디오 조건을 주게 되면 얘가 이제 동작이 돼서 얘는 토큰 러너는 약간 사이즈를 줄여줘요. 좀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큰 러너고 트랜스폼을 통해서 요 지금 해당되는 이 조건들에 해당되게끔 뭔가 동작을 하도록 액션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액션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픈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루프가 있어요. 오픈 루프는 그냥 딱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얘는 보정이 안 돼요. 근데 크로스 루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전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로스 루프예요. 현재 이제 RT1과 RT2는 그냥 오픈 루프를 통해서 액션 처리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RT2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크로스 루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델타 값들 이제 보정 값들을 줘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이제 VLA예요. VLA는 이제 그런 쪽에 로 레벨에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좀 더 이제 정확성을 좀 높였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는 전통적인 로봇이고요. 하나는 이제 RT1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셋에 따라서 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전통적인 로봇은 이 데이터셋과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한다. 요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VLA에 적용이 된 것은 뭐냐면 RT2에다가 여기서 이제 8이라는 것을 전단에 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VLA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이제 아까는 그냥 RT1에서 바로 명령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lift the copy cup이라고 하면은 8위에서 뭐 이제 요걸 세부적으로 나누죠. 일을. 그러면 이제 컵을 짓기 위해서는 move to grip to handle 손잡이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rise up the arm 그래서 들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얘가 RT1에다 주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VLA의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요것이 이제 RT2는 아예 이거를 아까 통합해서 VLA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보면 8이라는 것을 썼어요. 8을 VLM이죠. VLM을 써서 이제 해당되는 기능들을 이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RT1에다 집어넣은 거죠. 아까 이제 여러분 보셨듯이 내가 이제 맨 처음에 텍스트 훈련 받고 비디오 훈련 받고 RT1을 먹고 나니까 RT2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나왔듯이 동일하게 얘가 이제 그래서 RT2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이제 VLA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VLA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아까 이제 VLM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액션 토큰이 바로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형이 되면 이제 디퓨전 컨셉으로 해서 플로우 매칭이 붙어서 이제 트래젝토리 컨셉으로 나오는 좀 더 계속 진화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그냥 바로 액션 단위로 처리하는데 이 액션도 그냥 오픈 루프예요. 오픈 루프니까 그냥 얘가 토큰에서 위치를 알려주면 그냥 위치로 가서 처리합니다. 보정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RT2라는 컨셉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정 로봇에도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엔 주행도 사실은 VLA로 다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엔드 투 엔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일반적인 어떤 로봇과 주행과 그런 것들 다 통합이 돼서 그냥 명령만 하면은 어디 위치로 가서 그 다음에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되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VLA 쿼드 VLA라고 했는데 사실은 VLA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RT1처럼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이한 것이 실세계하고 그다음 합성 데이터를 혼합해서 썼어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실시간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이미지하고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 이 정도만 일단은 정리하고 얘는 그다음 옥토라는 것도 있어요. 60버클리 옥토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이것도 트랜스포머 기반이 아직은 VLA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엑스 인바디먼트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큰 단위로 이제 토큰인데 토큰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일단 스탠포드에서 나온 이제 오픈 VLA가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이 이제 클로즈 루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모델이 55B, 12B에서 이제 7B로 낮아졌어요. 라마를 썼어요. 라마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마에다 VLM을 만든 것이 프리즈마틱 VLM이에요. 프리즈마틱 로봇용으로 이제 얘가 프리즈마틱 VLM을 이제 만들었고 액션 디코더를 통해서 얘가 이제 처리하도록 하는 VL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속성에서 보면은 얘는 오픈 VLA는 이 여자에다가 이제 콜라를 넣어라. 그러면은 오픈 VLA는 못 해요.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저기 RT2는 55B
12B 굉장히 범용성이 좋은 LNM이나 VLM을 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걸 써서 아까 이제 네 가지 어떤 속성에서 어떤 컨셉이 얘는 이제 잘 적용이 됐다 안 됐다를 사실은 이제 그 LNM이나 VLM의 어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보면은 얘는 아까 세벌구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LNM으로 한번 이렇게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하고 RLHF하고 그다음에 VLM에서도 다시 파인 튜닝하고 사전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거 동일하게 하고 VLM에서 세벌구일 하고 났기 때문에 반은 먹고 얘는 그래서 반은 동작을 해요. 그냥 처음 이렇게 딱 놔도 그런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오버피팅 하는 거죠. 해당되는 것에 딱 적합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학습은 굉장히 방대한 아까 이제 오픈 X 이제 인바디먼트도 모자라서 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쭉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OOB가 있고 OOD가 있어요. OOB는 뭐냐면 파인 튜닝 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것이 OOB고요. OOD는 뭐냐면 내가 학습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학습을 하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OOD에 해당됩니다. 이런 어떤 오픈 VLA는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이제 VLA가 전체 공개가 된 거죠. 2024년도에 아까 이제 RT1과 RT2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얘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쭉 제가 이제 쭉 따서 다 이제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봤듯이 얘는 이제 이 여자에다 콜라병 이거는 이제 배우지 않은 걸 본 거야. OOB죠. OOD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RT2X는 얘가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 놓지만 오픈 VLA는 범용성이 떨어진다 보니까 해당되는 곳에 잘 들어가지 못하죠. 정확성은 좀 좋아졌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크로즈 루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성은 좋아졌지만 범용성은 좀 떨어진다. 근데 경량화는 됐죠. 아까 경량화는 이제 아까 이제 보면은 55B, 12B를 쓰던 거를 7B를 쓴 거죠. 그다음 속도나 이런 것들, 이제 실시간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측면을 이제 쭉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라마 2 7B를 썼고요. 그다음에 프리즈마틱 VLM을 써서 이제 영상과 디노트를 썼어요. 얘가 이제 디노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 계열이죠. 메타에서 나온 계열들을 쓰다 보니까 디노트나 시그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 입력, 영상과 텍스트 조합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상과 텍스트 조합도 있고 영상을 바로 내가 해서 조건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인코더를 쓴 거죠. 그래서 시그립을 쓰느냐, 디노트를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서 VLM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트레인드 뭐 여기서 더 한 거죠. 15 뭐 데이터셋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고 나서 더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더 이제 학습 능력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A 개념에서는 이제 아웃풋을 얘는 이제 크로즈 루프를 써서 내가 이제 해당되는 토큰을 가지고 이제 어떤 위치나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액션 단위로 이제 크로즈 루프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이제 실제 이제 보정을 해 나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로봇을 테스트해 본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것도 이제 범용성, 로봇의 범용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것만 하게 되면 이제 범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실험해 봤고,
그다음에 풀리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래서 이제 VLA 오픈 VLA가 굉장히 곽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불과 사실 1년 전이에요. 예, 이게 근데 벌써 이제 완전히 판도가 또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험을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오픈 VLA에서 OOB, 아웃 오브 박스. 이건 그냥 파인 튜닝 하기 전이에요. 파인 튜닝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VLA 이제 파인 튜닝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로라를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LNM 여러분 아시는 분은 로라가 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로라로 해서 파인 튜닝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모델 다시 한번 파인 튜닝 할 것인지 이런 옵션을 줄 수 있듯이 여기서도 로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이제 도움이 이제 나중에 테스트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 일반화를 테스트해봤고, 그 다음에 동작의 일반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일반화, 그 다음에 의미적인 일반화,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어떤 내가 동작을 하도록 해당되는 동작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이게 이제 그 랭귀지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냐면 내가 이제 색깔이 바뀌든지 크기가 바뀌든지 했을 때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 변화했을 때 잘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해 본 거고, 모션의 일반화는 내가 학습한 범위 밖에까지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해준 부분들이 그 모션의 일반화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물리적인 일반화는 뭐냐면 내가 이제 냄비인데 같은 냄비인데 사이즈가 다른 냄비를 줬을 때 얘가 그거를 잘 직구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멘틱 어떤 의미가 좀 내가 실제로 훈련 받지 않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잘 그거를 짚느냐 안 짚느냐를 테스트해 본 것이 세멘틱 제너럴레이제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을 줬을 때 그 명령이 실제 잘 그라운딩, 잘 이게 쭉 동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테스트들을 쭉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것이 오픈 VLA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로 향후에도 테스트를 해봐서 이런 부분 이제 이러이러하다 정도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RT1, 옥토, 그 다음에 RT2.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VLA가 아니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긴 하죠. 얘네들은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그럼 내가 이제 결국 이제 RT2보다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결국은 이제 얘가 지금 보시면 비주얼 제너럴레이션은 이제 얘는 87%예요. 색깔이나 이런 게 바뀌어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근데 RT2는 그래도 52%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션은 이제 내가 훈련받지 않은 범위 밖에서 이제 훈련했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형태, 냄비가 이제 크기가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어도 얘는 잘한다. 얘는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세멘틱, 랭귀지, 그라운드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토탈리 해서 RT2보다 20% 좋다라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되어져 여기서 이제 그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웃 오브 박스입니다. 아웃 오브 박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바로 파인 튜닝 하지 않고 테스트한 거죠. 이것도 보면은 얘가 좀 더 좋다라는 것들을 쭉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파인 튜닝을 하고 나서도 보시면 스크래치 아예 파인 튜닝 아예 그냥 프리트레인 하지 않고 했던 거. 근데 프리트레인 하지 않으면 성능이 안 나와요. 반드시 대부분 프리트레이닝을 해야지만이 성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해봤자 별로 이렇게 성능이 별로 안 좋다 정도를 여기서 이제 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파인 튜닝 할 때 스크래치 형태는
그냥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은 거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 규칙을 지킬 건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안 하면 대규모 사전 학습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으냐, 로라로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낫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이제 라스트 레이어 온리, 그다음 프로즌 비전, 그다음 스위치 뭐 이런 것들 중에 로라로 이렇게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좀 더 성능을 좀 높여준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4비트 양자에 관련해서도 4비트 양자에도 이렇게 성능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VLA에서 쭉 해봤다. 이것들을 나중에 벤치마킹 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성능이 더 좋아졌던 것들은 뭐냐면 약간 이제 아까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외에도 사전 학습을 뭐 15개 이상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확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까 이제 오픈 루프에서 이제 크로스 루프로 이제 바꿔줬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능 향상을 높인 것에 기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 제로 이제 오픈 VLA 이제 쭉 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파이 제로 의미는 플로우 매칭을 처음 썼던 것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플로우 매칭을 처음 썼다라는 것의 의미는 좀 더 정확해졌다라는 거죠. 정확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아까 액션 단위로 이제 처리했지만 여기서는 플로우 매칭 기법을 써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트래젝토리 단위로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겜마 이제 VLM이 이제 3B 정도 됐어요. 경량화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성도 좋아졌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한 10,000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더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범용성이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 성능이 더 이제 얘는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결국 이제 오픈 VLA하고 파이 제로하고는 약간 성능이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원인은 아까 이제 조금 더 사전 학습에서도 굉장히 그 자체로 한 10,000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셋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인 거죠.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10,000시간의 데이터셋들을 좀 더 굉장히 고품질로 만들어서 더 넣어줬던 것들이 경량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성도 얘가 이제 액션 단위로 처리가 된 게 아니고 디퓨전 디퓨전 계열의 플로우 매칭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해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패스트,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토큰을 이제 압축을 해서 처리했더니 4배 정도 더 빨라졌더라 하는 부분들이 제로 패스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여기에 질세라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픈 VLA 대비 이제 파이 제로의 성능 우위 요소는 뭐냐면 사전 학습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 제로가 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VLA 사전 학습 데이터의 품질도 더 좋아졌어요. 10,000시간 정도 규모의 정교한 데이터를 이제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품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셋이 더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근데 액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죠. 아까처럼 이제 액션 단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트래젝토리 단위로 처리하도록. 경량화된 성능, 모델 크기는 이제 VLA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제 데이터 품질, 학습 기법, 이제 효율성 대비 성능이 역정됐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정확하고 더 범용성이 높아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빨라졌어요. 50Hz 정도로. 아까 이제 오픈 VLA는 5Hz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10배 정도 사실은 이제 트래젝 빠르게 된 것이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시간상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 오픈될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까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더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강화 학습을 도입해 아까 이제 RLHF처럼 좀 더 정교한 튜닝을 위해서는 강화 학습을 좀 도입하는 것이 좋다 정도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빨래 계기가 이것도 엔드 투 엔드죠. 처음에 이제 세탁기에서부터 갖고 와서 그 롱텀의 어떤 그 타스크를 굉장히 잘 처리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이 제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지 않을까. 파이 0.5도 나왔는데 아쉽게도 걔는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네. 네, 할 10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계열에서는 이제 헬릭스 이제 피겨 AI 쪽이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시스템 1과 시스템 2 개념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시스템 2 여기서 이제 플래닝하고 뭐 타스킹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나머지 로 레벨에서는 그거를 이제 디퓨전 계열로 해서 아까 플로우 매칭을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플로우 매칭이 정착이 돼 있어요. 그냥 대부분 로 레벨은 플로우 매칭을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형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200Hz 아까 50Hz에서 한 4배 정도 빨라진 형태로 이제 얘가 처리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얘는 GPT를 썼어요. 백본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형태 나름대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500시간의 이제 멀티 로봇 데이터로 지도 학습을 했다.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글론트 N1이 있고 이제 1.5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이글 이제 백본이 2B 정도 되는 거죠. 2B 정도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2, 시스템 1 형태로 이제 해서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시스템 1은 이제 120Hz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COT나 이런 것들 이제 쭉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트레이드오프 관계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것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처리가 됐다 정도로 일단은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파이 0.5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 로봇들이 뭐 아크로바틱도 하고 뭐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범용성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범용성과 정확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휴머노이드가 재주를 부리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범용성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그냥 자기가 해서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이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파이 제로에서 달라진 거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해서 한번 레이어 하나 더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학습 데이터가 더 많아졌다. 또 범용성이 강조가 된 거죠. 2가지 정도가 이제 더 이제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컨셉을 했냐면 이제 이제 청소를 하는 청소 용역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얘는 한 100개 정도의 10군데 정도의 이제 그 주방이나 이런 이제 쪽을 다 훈련하고 나서 출장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제 콜을 하게 되면 이제 로봇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싣고 가서 거기다 조립해서 놔주면 거기 있는 주인이 마이크로 뭐 해달라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파이 0.5가 굉장히 범용성도 뛰어날 뿐더러 작업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 현실 세계에 많이 접근해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은 얘가 이제 걷어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실 여기가 이
피지컬 인텔리전트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를 받았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너무 이렇게 쇼잉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범용성이 좀 뛰어난 부분들로 이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 튜닝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잘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실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성능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실험실 레벨 실험을 좀 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그냥 해보지 못했지만 향후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가 회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한 내년도쯤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고 제가 농업 쪽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이제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확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스몰 VLA 얘는 엄청 경량화돼서 0.3B예요. 0.4B, 0.45B. 근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 테스트가 안 돼갖고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르로봇을 만든 데서 허깅페이스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고 여기선 경량화에 어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GPU가 없어도 돌아가요. 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범용성 뭐 이제 아까 이제 속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검증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논문도 나와 있지만 아직 뭐 이렇게 비교해서 테스트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비용이 적게 이제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아까 이제 저가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VLA 이제 숙제라고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경량화가 계속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인베 시스템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인베 시스템 못 들어가고 실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외부에서 그것들을 이제 쭉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퀄컴이나 이런 쪽은 NPU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을 이제 조금 더 경량화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쪽을 타겟팅해서 하다 보면은 그 사이즈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도 이제 많이 이제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냥 아무 말 잔치, 실제 로봇하고 관계 없어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일반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로봇이 실수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뭔가를 집어야 되는데 못 집고 다시 리트라이 할 때도 일반화가 되게 중요해요. 일반화가 잘 돼 있으면 얘가 실질적으로 잡아야 되는 놓쳤을 때 다시 한번 리트라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그다음 로 레벨의 정확성. 현재 지금 거의 플로우 매칭으로 지금 기결이 됐는데 요것들도 이제 계속 이제 조금 더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플로우 매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사람과 같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안전성과 신뢰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봐야 될 거고 데이터 품질 확보. 아까 했듯이 이제 데이터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품질 확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 분야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창고 물류, 뭐 자동화, 뭐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청소 로봇, 산업용 조립 로봇, 의료 쪽, 농업, 건설 현장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실은 이제 매우 근접해 있지 않을까. 1, 2년 사이면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VLA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GPT 발전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LLM의 발전 속도하고 사실은 얘는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LLM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듯이 얘도 지금 불과 사실은 오픈된 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현실화가 되고 로봇의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만큼 사실은 그다음에 앞으로 1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더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랩장님이 간단하게 Q&A를 좀 받을까 하는데요. 일단은 순서가 Q&A를 받고 여기 만족도 조사 하시나요?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네트워크 파티가 있어요. 그 세 개로 나눠 갖고 관심 분야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끝까지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Q&A 시간이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이라든가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재홍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VLA에서도 역시 뭐 모방학습과 같이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셋이 중요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 좋은 데이터셋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 데이터셋도 일반화를 위해서 좋은 데이터셋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직 이제 성공한 데이터, 특정 태스크를 성공한 데이터만 이제 좋은 데이터인지 분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셋에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성능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프리트레인 할 때는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가 이렇게 아주 그냥 파인 튜닝보다는 좀 덜하지만 파인 튜닝 할 때는 좀 굉장히 어떤 뭔가 규칙적이고 그다음 시간이나 그다음에 어떤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잘 하기 위해서 막 직선으로 가서 막 우리 컵을 잡는 것보다는 구간별로 끊어서 이렇게 뭘 해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이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품질이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처럼 막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타스크들을 나눴을 때 생각해가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막 길었다 짧아졌다면은 그것도 좀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내에 조금 더 이렇게 잘 세부적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형태가 좋은 품질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랩의 전민규라고 합니다. 네, 강의 제가 그 로봇 쪽을 사실 잘 모르고 LLM 쪽만 알아서 그런데 이게 로봇의 행동 같은 거를 좀 일반화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목표였잖아요. 그렇게 발전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로봇들별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액션 같은 게 좀 다 다를 텐데 혹시 막 처음에 표준화되거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그 일반화라는 거는 관절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엔드 이펙트 끝점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을 하게 되면 관절값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엔드 이펙트가 이제 뭐냐에 따라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모바일 알로하나 이런 건 관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절의 길이가 다르고 그다음 DH 파라미터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화가 덜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엔드 이펙트 형태로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인버스 키네마틱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통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네. 수학적 같은 그런 걸로 좀 관절 같은 게 정의돼 있으면은 네. 그 로봇이
체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도 적용이 된다라는 네, 네, 거군요. 그렇죠. 이제 끝점 보통 이제 키네마틱이라고 해서 네. 끝점이 있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관절의 길이, 그다음에 각도,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가 이제 해당되는 끝점을 통해서 이제 그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각각의 관절들이 쭉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럼 그 끝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질문 또 없으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버넥트에서 온 하태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그 엔지니어링 쪽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LMM을 써보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로봇 쪽으로 도입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로봇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뭐 가정일이나 이런 것들은 실수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산업용이라든가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업무를 할 때 실수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클로즈 루프 방식으로 이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 방식 어떤 방식이 그런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까도 보셨듯이 일반화가 잘 됐으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못 집어도 다시 리트라이를 되게 잘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얘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해당되는 것을 다시 이제 리트라이를 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일반화의 어떤 컨셉, 프리트레이닝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처리하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RLHF 형태. 그래서 이제 로봇이 계속 이제 뭘 했는데 이제 여러 개의 액션들이 이제 동작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 강화학습을 통해서 얘가 이제 이것이 더 좋아, 저것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튜닝을 계속 더 정밀하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로봇의 어떤 액션들은 사람의 어떤 언어보다는 굉장히 바운더리가 크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반 언어들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로봇이 사실 할 수 있는 행위들은 그렇게 뭐 아까 봤듯이 527개 혹은 뭐 1000개 이 정도면은 언어로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지 않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더 덜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지부라고 했을 때 얘가 말을 이렇게 잘못 알아듣거나 이럴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학습하지 않은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부족한 데이터량을 있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된다라고 보고 뭐 세종대왕이 뭐 아이패드를 던졌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데이터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 아까 파인 튜닝 할 때 계속 더 이렇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발생이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온 최윤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강연 중에 중국 기술은 좀 쇼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주로 이제 미국 또 실리콘밸리 쪽 사례를 많이 주셨는데 네. 실제 중국은 요즘 되게 이제 뭐 전시회라든지 되게 네. 실제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네. 왜 그런 생각하시는지 혹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기술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요, 여쭤봅니다.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중국도 되게 엄청나게 사실은 앞서 있는 건 맞는데 거기는 그런 범용성보다는 보여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이나 뭐 이런 달리기도 사실은 그게 VLA를 통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션도 보면은 그거는 아주 그냥 범용적인 것들이 아니고 특수한 걸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이제 그럼 거기에는 이제 중국에는 뭐 이렇게
학습용 공장도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은 그런 어쨌든 중국은 인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특정한 액션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범용성하고 매칭이 잘 될까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범용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특수한 기능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해보지 않은 것들도 해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범용성인데,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거는 로봇을 활용할 때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대 오토웨이브에서 온 최홍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향후에 이제 로봇에도 실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떤 모델을 한번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파이제로, 파이제로. 네, 파이제로가 경량화도 됐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전 학습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로봇 레퍼런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단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LNM부터 VLA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VLA 단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아까 데이터셋이나 그런 방대한 것들을 몇몇 인원이 그걸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파인 튜닝을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이 제로가 아까도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경량화도 많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아까 뭐 강의에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그 가상 환경 있잖아요. 옴니버스나 네. 그루트 같은 네. 그런 것들도 향후에 뭐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학습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그루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상환경으로 돼 있으면 액션들이 없으니까 그 액션들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그것까지 다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이라도 그것이 범용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가상환경 자체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범용성은 아무 말 잔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하는 거 외에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막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범용성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상 환경도 이제 범용성에 이제 포함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월드 뭐였죠? 월드 모델인가요? 월드 모델은 지금 보면은 비디오 쪽, 3D 쪽을 지금 계속 사전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지금 패치 단위로 해서 계속 자기가 사전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좀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3D 이제 이미지는, 비디오는 프레임을 계속 사전 학습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 쪽은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비디오를 잘 이렇게 훈련 받은, 그렇게 해서 얘가 버튼 있으면 얘가 이제 그 해당되는 버튼으로 가서 그 월드 이제 3D 모델을 잘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는 되게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VLA 쪽에 들어가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세만 현재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센싱한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 벡터로 만든다든가 다양한 어떤 그 이렇게 감각적인 것들이 VLA 쪽에 더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비디오나 지금 텍스트 자세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도 인베딩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감각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넘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버넥트의 전승우라고 합니다. 그 지금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학습시키는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심투 리얼 갭이 강화 학습을 통해서 했을 때 좀 심하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로봇에 그 학습된 모델을 넣었을 때 시뮬레이션 잘 돌아갔지만 이제 물리 환경이 완벽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리얼 환경에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VLA로 학습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돌리더라도 이게 실제 로봇에 적용했을 때는 저희가 학습시켰던 것처럼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보조 수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지 그것이 메인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에 대한 저는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감이 조금은,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컨셉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엔비디아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그루트 N1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어떤 데이터셋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아직 더 보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못 미쳐갖고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미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이렇게 아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7층에서 AI 로봇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브레인의 송준호라고 합니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킬 때 제가 궁금한 건 그 유튜브에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 중에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찍은 그 양팔이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셋으로 모아서 내가 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 파인 튜닝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순수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좀 효율이 좋을까요? 그건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인 튜닝은 실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한 어떤 학습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아까 이불객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이불객이라는 게 똑같은 형태로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거기는 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셋이 다 완벽하게 되려면 얘가 이제 아까 자세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그게 완벽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학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셋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리더 팔로우 하게 되면은 자세가 다 이렇게 다 매 프레임마다 다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일 것 같아요. 예.